잘 지내고 계셨나요?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지금이 일요일날 점심때인데 지금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니 분명히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 낮에 가디건을 입고 있으면 약간 더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토요일 날에 갑자기 온도가 한 11도? 12도로 갑자기 뚝 떨어진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어제 요즘에 하나씩 이렇게 여태까지 떴던 옷들을 게시하고 있는데요. 어제 베어로피, 그러니까 곰돌이 가디건을, 곰돌이 스웨터를 이렇게 게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폭스울이니까 완전 따뜻하겠지? 하고 이렇게 입었는데 낮에도 추웠고 밤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막 오들오들 떨면서 막 달달달달 떨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폭스울이 안 따뜻한 게 아니고 걔는 따뜻한데 이제 겉옷을 입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까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겉옷을 입지 못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한 2개씩 겹쳐서 입어야 할까봐요. 가디건 이렇게 박시한 거 또 떠가지고 안에 니트 하나 더 입고 아니면 뭐 자켓을 입어도 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원래 커피를 주로 마시는데 커피 말고 오늘은 커피를 원두가 지금 다 떨어져서 카누를 탈까 하다가 보니까 미숫가루 스틱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이렇게 미숫가루 스틱을 타서 왔습니다.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점심을 아직 안 먹어가지고 약간 허기진 속도 달래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이렇게 러브모드 가디건을 입고 있어요. 안엔 잠옷이고 러브모드 가디건을 입고 있는데 이렇게 요즘 이거 진짜 상당히 박시하거든요. 그래서 저 그냥 진짜 오만데 다 입어요. 밖에 나갈 때도 입고 편의점 갈 때도 그냥 위에다가 하나 딱 걸치고 입고 가고, 그리고 이렇게 집에서 뜨개를 할 때도 지금 환기를 하느라고 다 열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안 공기가 약간 서늘한데 이런 때도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입으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박시한 가디건을 뜬 게 이게 처음이에요. 근데 활용도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도 이렇게 박시한 가디건을 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는 또 요즘에 이제 이렇게 여태까지 떠왔던 옷들 많이 게시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여름에도 면사로 여름 옷을 뜬 게 2벌인가 밖에 없어요. 코바늘 가디건하고 폴로맛 반팔 니트 2개밖에 없어가지고 나머지는 다 이제 손이 막 불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감수하면서 이제 이렇게 울실로 떴었는데 저의 지옥불에서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매일매일 게시하고, 이제 심지어 제가 예전에 떴던 에버딘 가디건도 이제 게시하고, 베어로피도 게시하고, 이 러브모드 가디건도 게시하고, 뭐 이것저것 엄청 많이 게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뜨고 있는 옷들도 더 늦어지면 못 입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빨리빨리 뜨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제가 오늘 사실 영상을 찍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뭘 보여드리면 좋을까? 왜냐면 제가 F4가 없거든요. 약간 문어발의 폐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마리트 가디건의 거의 넥밴드 부분까지 다 된 거 하고, 프라다 가디건 조끼 형태로 팔 없이 된 거 하고 이렇게 보여드렸었어요. 그리고 썬데이 가디건을 저번 영상이 아니구나. 저번 영상이다. 헷갈려. 저번 영상에서 그렇게 보여드리고 썬데이 가디건의 F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저번 주에 썬데이 가디건을 F5하고 아직은 F5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캐스터는 2가지가 더 있어요. 일주일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죠. 일주일이 약간 넘었지만 그 동안에 제가 새로운 F5를 새로운 캐스터를 2가지나
했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네, 그러면 다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캐스톤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약간 저기 밑에 이 뭐라고 하지? 간이 테이블에 이 마이크 줄이 약간 이렇게 쓸려가지고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얘를 약간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덜 날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친구는 바로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상당히 길죠? 네, 이런 무늬인데요. 이렇게 제일 끝부분 보면은 화면에 다 담기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꽤나 큽니다. 그래서 이 도안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없어요, 도안이. 왜냐면 제가 제 마음대로 뜨고 있는 중입니다. 옷인데요. 또 옷은 아니고요. 약간 애매해요. 굳이 분류를 따지자면 볼레로 정도? 이렇게. 여기가 소매고요. 이렇게 쭉 가서 약간 가오리핏으로 이렇게 코늘림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코늘림을 하지 않고 여기가 이제 몸통의 시작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볼레로 많이들 입으시잖아요. 볼레로가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볼레로를 한번 제 맘대로 떠보려고 이렇게 생각 중이고요. 제가 지금 당장 생각하고 있는 걸로는 3웨이 볼레로라고 해서 이걸 떠가지고 3가지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게 목표이기는 합니다. 좀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그냥 여기 스웨터처럼 아주 짧은 스웨터처럼 이게 입으면 한 이 정도 오거든요. 이 정도? 네, 여기가 가슴 밑에 쪽인데 이 정도 해서 스웨터로 한번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디건으로도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목에 두르면 머플러로까지 활용할 수 있는 좀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옷을 뜬 도안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고 본 적도 사실은 없어서 물론 제가 찾아보지도 않고 제 맘대로 한 것도 있지만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과연 옷이 될까 싶은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뜨게 됐냐면 요즘에 볼레로가 유행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제가 한 몇 년 전에 제 친구 중에 이제 굉장히 패셔너블한 친구가 있어요. 의류학과 나와가지고 이제 막 디자이너 옷, 브랜드 옷 같은 거 많이 사입고 신기한 옷 많이 도전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한 2년 전인가?쯤에 그때부터 벌써 볼레로를 입었어요. 근데 그 옷이 상당히 스웨터인데? 엄청 짧은데? 그거를 이제 막 목도리로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특이하다. 그때까지는 이제 뜨개를 하고 있지 않을 때였나? 그랬으니까 그래서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 요즘에 볼레로가 유행하다 보니까 그 옷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옷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냥 잠깐 봤던 그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한번 이런 식으로 옷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게 정확하게 옷으로 완성이 될지 아닐지는 아직 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떴는데요. 이거는 옷은 9mm 바늘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9mm 바늘이라서 상당히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운 중이고 그리고 상당히 금방 뜨기는 합니다. 근데 앞판하고 뒷판하고 소매하고 한 방에 뜨는 방식이기 때문에 코 개수가 꽤나 돼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 꽈배기 무늬는 반반인데 언밸런스하게 이렇게 제가 무늬를 한번 제 맘대로 넣어보고 있는데 꽈배기가 상당히 큰 이유는 약간 볼드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마커링도 달아놓았습니다.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반대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피아노 줄에 달려있는 마커링 느낌인데요. 이거는 제 인스타 친구분이신 이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직접 만드신 걸 선물로 주셔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나님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 실이 상당히 독특해요. 예쁘고 약간 울룩불룩한 느낌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네프가 콕콕 박혀 있습니다. 네프가 상당히 예쁘게 박혀 있는 옷인데요. 아니 실인데요. 제가 갑자기 왜 이걸 뜨게 됐냐면 볼레로를 뜨고 싶다는 생각도 하기는 했지만 갑자기 제가 그 실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제 뜻친 분이신 양갱님이라고 계세요. 양갱님께서 이 옷으로 원래 썬데이 스웨터를 뜨고 계셨었어요. 근데 이 썬데이 스웨터를 뜨고 계시는 걸 제가 올해 5월에 봤었나? 실물을? 그래갖고 와 이거 실 진짜 예쁘다 이걸로 빨리 떠주세요 했는데 그러고 나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양갱님한테 이 썬데이 제가 이제 썬데이 가디건을 떴으니까 썬데이 스웨터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제 이 실이 너무 마음에 안 드신다고 촉감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드신다고 그래서 왜 저는 너무너무 예쁘던데 완성을 해달라 했더니 이거를 저한테 그럼 반려실로 선물을 드릴게요. 그래갖고 이거를 두 벌 하고 쓰시던 거를 한 벌, 한 반벌, 한 3분의 2벌 이 정도로 또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반려실로만 사용을 해라 뜨지는 말고 그러셨는데 제가 원래 말을 안 듣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또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콕콕 네프가 되게 형용 색깔로 과하지 않게 박혀있고 약간 튜브산 느낌이기도 한데 튜브산도 아니고 실이 상당히 굵고요. 탄성이 있어서 이렇게 잘 늘어납니다. 그래서 뜰 때 약간 탄성이 있는 느낌은 있지만 어쨌든 이 실은 바늘 이야기에서 예전에 팔았던 서다사의 윌로우라는 실이고요. 이 색깔은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바늘 이야기에서는 더 이상 판매하고 있지 않은 실이에요. 아니 이렇게 이쁜데 왜 판매를 안 하시나 모르겠네? 약간 가격대가 있어서 그런가? 어쨌든 이 실은 한 볼에 50g인데 125m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데도 125m면 상당히 가볍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분 같은 경우에는 94% 메리노 울하고 6% 나일론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장 바늘은 원래 8mm인데 제가 이걸 8mm로도 스와치를 내보고 9mm로도 내봤는데 8mm는 약간 빡빡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약간 진짜 휘뚜루마뚜루 입는 옷을 원해서 9mm로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얘를 그래서 이제 제 맘대로 이렇게 뜨고 있는데 여기는 두 코 고무뜨기 했고 여기는 그냥 그 뭐였지? 저먼 트위스티드 캐스톤? 해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리는 저먼 트위스티드 캐스톤을 해서 말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위에 그냥 겉뜨기를 몇 단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리는 거고 이번에 마치 스웨터의 소매 다 끝단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약간 말리게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늘림을 하는데 이제 제가 신경을 썼던 건 좀 약간 자연스러운 늘림 구간을 얻고 싶어서 소매의 모양을 이렇게 약간 좁은 소매에서 자연스럽게 늘어나서 이 끝부분에서 이렇게 가오리 핏이 되는 이런 느낌을 원해서 이렇게 코늘림을 했고 코늘림마다 이렇게 잊지 않으려고 단수 체크를 해놨고 반대쪽도 똑같이 떠야 되니까 그 노트에다가 다 정리하면서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모르겠네요. 얘가 어떻게 완성이 될지. 어쨌든 촉감 자체는 약간 상당히 부드러워요. 근데 얘도 세탁 전이랑 후가 약간 촉감이 달라가지고 세탁 후에 좀 더 통통하게 코가 부푸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약간 귀여워요. 그냥 귀여워가지고 뭐가 되던 그냥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약간 한 벌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그 양갱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지금 뜨다가 멈춰갖고 포기를 하신 그 썬데이 편물을 주신다고 하셔갖고 나중에 한번 받으러 가서 더 가지고 실을 충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실이고요. 상당히 두껍고 탄성이 있습니다. 뜰 때 약간 힘들기는 해요. 근데 뭐 어차피 9mm 바늘이라서 엄청나게 힘든 건 아니고 금방금방 숭덩숭덩 뜨고 그래서 이거를 빨리 완성해야 볼레로를 입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맘대로 뜨는 옷이 아예 처음은 아니긴 한데 예전 거는 그냥 진짜 기본적인 레글런 브이넥 가디건을 제 맘대로 뜬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걔는 어차피 이게 실패하기가 힘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걔는 그냥 이렇게 연습 삼아서 했던 거고, 그 한참 전인데 이제 이렇게 아예 아무런 도안 없이 제 마음대로 보기 없이 예시 없이 제 마음대로 뜨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도안을 창작하시는 작가분들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하다못해 저는 여태까지 그냥 도안을 이렇게 읽으면서 막 코 늘림하라고 하면 하고, 줄임하라고 하면 하고, 실 끊으라고 하면 하고 막 이런 느낌인데, 얘는 이제 코 늘림을 했을 때 모양도 달라지니까 그런 것도 제가 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야 하고, 기장 같은 거나 뭐 여기 폭 같은 거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어렵더라고요. 더군다나 저는 뭐 의류를 디자인하거나 이런 뭐 공부는 전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안 되면 다 풀어서 목도리 뜨려고요. 아니면 스웨터 떠도 되고, 뭐 스웨터 뜨기엔 약간 양이 부족할 것 같지만 조끼라도 뜰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캐스톤, 네, 서다사의 바다리 이야기 대신에 팔았던 윌로우 실이었고요. 네, 저는 마음에 드는데 왜 마음에 안 드셨다고 했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네. 근데 예뻐요. 파란 색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저의 지금 당장의 생각은 그 안에 반폴라? 약간 하이넥 얇은 검정 색깔 반폴라 입고, 그리고 이거 걸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멋있게 청바지 입고 약간 그런 무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꿈은 항상 크고요. 그래서 첫 번째 캐스톤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캐스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 캐스톤은 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실이 아이고 바로 이 실들입니다. 이 실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네, 바로 이 실은 솜솜뜨개의 젤라또 블루베리 컬러인데요, 약간 푸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영상에서는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푸른기가 도는 보라색? 진짜 약간 블루베리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쁘고 이태리에서 온 실이라고 하고요. 알파카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성분은 기억나지 않으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블루베리 컬러이고, 얘랑 합사를 한 게, 이거는 클라우드 라인 있잖아요. 지금 이 옷도 클라우드로 뜬 옷인데, 클라우드 자체가 상당히 톡톡하고 약간 좋아요, 촉감이. 그래서 얘는 슈퍼맨 100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클라우드의 색깔이 뭐더라? 바이올렛 컬러예요. 근데 그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보름 바이올렛하고 컬러가 진짜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그래서 약간 바이올렛인데 되게 그레이빛이 많이 도는 바이올렛이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바이올렛보다는 그레이, 메인 배경은 바이올렛보다는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지? 그레이에 가까워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여러 가지 컬러가 상당히 섞여 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좀 뭐 보라색 이런 느낌이 섞여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올렛 톤이 나는 것 같고, 어쨌든 예뻐요. 이 클라우드 실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렇게 연사가 되어 있는 실인데, 이 연사가 얇은 세 겹의 실이 연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 같은 경우에는 두 겹이 1합으로 되어 있는 실이라서 이 클라우드가 좀 더 톡톡하고 두꺼운 면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두 개, 얘로만 뜨고 싶었는데 게이지가 안 맞아서 이 두 개를 같이 합사를 했고요. 또 깜빡할 뻔했네. 이거 솜솜뜨개에서 그 체험단 서포터즈 활동으로 보내주셨던 실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제가 마리트를 서포터즈로 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또 이렇게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냐고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마리트를 뜨고 나서 이 젤라또 실로 다음 작품을 하려고 한다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솜솜뜨개 측에서 이제 연락이 오셔갖고 이 거래처에서 물량이 안 남았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다른 브랜드, 왜냐면 연락을 주시기 그 이전 주까지만 해도 재고가 엄청 많다. 그래서 마리트 빠르게 뜨고 이거를 또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어떤 의류 브랜드에서 그 재고를 다 가져가셨나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 조금 남았다고 하셔서 남은 게 얼만큼이냐 말씀을 드렸더니 400g 정도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400g이 남았는데 새로 입고가 되려면은 이제 10월 말 넘어서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가 이제 추석쯤이었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마리트를 일단 몸통까지 뜨고 뜰 테니까 몸통까지 뜨고 그럼 이 실을 남은 양만큼만 일단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실이 아예 없으면 제가 작업을 아예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먼저 받았고 이것도 먼저 받았고 다행히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마리트 가디건을 이제 천천히 뜨면서 얘도 같이 작업을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클라우드 바이올렛하고 얘하고 톤이 꽤나 맞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합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약간 신기했던 게 이렇게 약간 신생 모델? 공장에서 바로 만드는 이게 옛날 콘사는 조금 묵은 실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사용 의류 회사나 뭐 브랜드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하고 남은 실들 가지고 오셔서 유통이 됐던 걸로 아는데 이렇게 공장에서 바로바로 떼오는 실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 브랜드에서도 이제 신상 FW 컬렉션 같은 거 만들려고 뭐 떼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같이 합사를 하고 있고 이거는 슈파메 100이고 이거는 알파카가 함유되어 있는 실인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상당히 생각보다 거칠다고. 이게 가까이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에 알파카 털이 엄청 많아요. 검은 색깔 털 같은 게 진짜 많은데 이게 베이비 알파카 말고 성인 알파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은 털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맨 처음에 제 머리카락인 줄 알았어요. 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같이 뜨개를 하는데 들어간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성인 알파카의 털이더라고요. 제 머리카락은 좀 더 두껍고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의 실인데 얘 네프사예요. 네프사고 약간 신기한 게 여기에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이시려나? 이런 느낌인데 여기에 통사 한 겹하고 이게 얇은 줄무늬 실 한 겹하고 이렇게 같이 합사가 되어 있어요. 연사가 되어 있어요. 얇게. 그래서 꼬임이 강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이 통사 같은 경우에는 네프가 이렇게 콕콕 박혀 있고 어쨌든 상당히 예쁜 실입니다. 약간 거친 느낌? 근데 또 거칠다는 게 여러분 그냥 저의 기준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비슈앤비슈나 아니면 다른 이름 뭐지? 투쿨 같은 실들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요. 당연히. 왜냐면 저는 그런 실들 아예 못 쓰거든요. 약간 샤워타월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뭐 비주까지는 어떻게 하면 써볼 수 있으려나? 그것도 그렇고 이제 몽당 연필 같은 걔 이름 뭐지? 어쨌든 그런 실들 아예 그렇게 거친 셔틀랜드 같은 그런 실들은 못 쓰고 그런 실들보다는 훨씬 부드러운데 약간 합성섬유 느낌이 나기는 해요. 나기는 하는데 근데 얘를 또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세탁을 스와치를 해봤을 때 훅 부드러워져가지고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색깔 자체가 너무너무 깡패고 너무 예쁘기 때문에 아주 마음에 들고 얘는 제가 이제 재봤을 때 430g 정도 되더라고요. 지거환을 제외하고. 그래서 일단은 볼을 150g짜리를 감아갖고 그저께 캐스트온을 해서 이제 뜨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약간 애매하게 모자랄 수도 있는? 근데 그러면 이제 새로 다음에 재입고되는 실을 더 받아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 실이 새로 제작을 하는 거라서 탕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겁나는 중인데 그래서 일단은 겁이 나지만 어쩌겠어요. 일단 해야죠.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도 이 보름이래. 클라우드 바이올렛 컬러하고 같이 합사를 하니까 그렇게 엄청 티가 많이 나진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위안을 삼고 있고 운이 좋으면 뭐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얘는 원래 300g을 받으려고 했는데 받았던 게 200g이 와가지고 약간 실수를 하셨나 싶기는 한데 근데 제가 이제 합사를 하고 나서 무게를 재보니까 얘 2에 얘 1 정도 비율로 2대1 비율 정도로 합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무게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차피 얘가 400g 있고 얘가 200g 있으니까 얼추 되겠다 싶기는 했어요. 다행히.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솜솜뜨개 고양이가 저기 캔 줬던 거를 숨기고 있어요, 발로. 그래서 착착착착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고양이의 활동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압사를 해서 제가 이제 뭘 뜨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 옷을 뜰 거다? 라고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아시는 분들은 이미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의 짠! 이렇게 옷을 뜨고 있는데, 여기가 카라 부분이고요. 어디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약간 애매해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마브스 자켓을 뜨고 있어요. 그냥 이제 소소하게, 아예 제대로 함대를 열지는 않았고 소소하게 뜨신 분들하고 함대를 열어가지고 같이 뜨고 있는 옷인데, 지금 이미 영희님께서도 많이 뜨셨고, 네, 이미 이 함대를 열기 전에 완성한 분도 계시고 뜨신 분들 중에. 근데 이 자켓이에요. 자켓이라서 너무 예뻐가지고 신기하고 시작을 하게 됐고, 이렇게 편물로 합사를 하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네, 이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약간 특이하죠. 저는 지금 약간 얘가 귀상어 같아요. 귀상어.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 한번, 초록창에. 네, 귀상어 같은 느낌이 나는데, 여기가 카라 부분이고 여기가 몸통 딥한 부분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저께 캐스톤을 했는데, 저는 지금 얘네 두 개를 합사를 해서 4mm 바늘로 사용을 하고 있고, 카라 같은 경우에는 좀 탄탄하게 뜨고 싶어갖고 3.5mm 바늘 사용했어요. 그래서 카라를 보시면 이렇게 상당히 통통해요. 이거 제가 스팀 다리미로 약간 너무 통통해서 눌러놓은 건데도 이렇게 톡톡하거든요. 이거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주디스 매직 캐스톤이라고 해서 아마 모드티 뜨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두 겹으로 뜨는 거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데, 카라를 뜨는 건데 아주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실 자체를 아주 톡톡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카라가 두툼하게 나와서, 카라가 톡톡하지 않으면 약간 이렇게 엄청 후들후들 할 거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각 잡힌 카라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아주 마음에 들고, 그래서 여기 몸통 부분도 약간 상당히 톡톡해요. 밖에서 빵빵거리는데 상당히 이렇게 막 후들후들하는 느낌이 아니라 톡톡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를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마브스 자켓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마브스 자켓은 진짜 말 그대로 자켓 같아요. 카라도 있고 여기 주머니도 달려있어요. 저는 주머니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갖고 제가 주머니를 잘 만들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주머니도 여기에 달려있고, 그리고 고무단이 없고 여기 어디지? 버튼밴드 이쪽도 되게 겹단으로 이렇게 꼬매는 거고, 이 소매 부분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에 그 플리츠라고 하나? 이렇게 편물을 크게 떠서 접어요. 이렇게 주름을 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겹단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방법인데, 저도 아직 해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어쨌든 상당히 바느질이 많은 도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안을 계속 사지 않고 있다가, 저는 원래 캐스톤 하기 직전에 도안 사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저께 샀는데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약간 도안이 무슨 느낌이냐면, 제가 이 도안을 디자인 자체는 귀여워서 추천을 드리는데, 글쎄 초보분들한테는 별로, 영문도안 초보분들한테는 특히나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 게, 왜냐면 같은 말을 해도 약간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도안이 있고 말을 좀 더 어렵게 하는 도안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도안은 같은 말을 하는데도 약간 말을 헷갈리게 한다고 해야 되나? 일단 막 그렇습니다.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애매한데, 도안을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무슨 말씀인지 약간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님께서도 같은 말씀 하셨었고, 약간 도안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막 엄청 설명이 장황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그 사용하는 표현 하나하나가 약간 애매한 느낌이 들었고,
근데 또 하라는, 그래서 막 그냥 저는 약간 포기하고 그냥 뭐 도안 자체를 먼저 이해하고 시작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순서대로 떠나가고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니까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싶으면서도 그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면은 옷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갖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일단은 여러분 제가 더 많이 떠봐야 될 것 같아요. 주머니도 해보고 앞판도 완성하고 몸통 완성하고 그 정도 해야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건 저렇다 저건 어떻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약간 애매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제 편물의 느낌 정도?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주디스 매직 캐스트온 해본 게 처음이어갖고 아주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카라를 닫고 네, 이렇게 쭉쭉쭉쭉 떠내려 가는데, 여기는 어깨 부분이라서 경사 등판인데 여기가 어깨라서 경사뜨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앞판을 어떻게 입겠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느낌이 이렇게 카라가 앞으로 이렇게 와야겠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어가지고 여기서 앞판을 코를 주워서 떠내려 간다고 하는데, 아직은 감이 안 오는데, 얘가 얼만큼 떠야 되냐면 등판을 지금 30cm를 떠야 해요. 30cm를 근데 다 떴거든요. 근데 마무리를 안 뜨기 위해서 해야 돼가지고 마무리 한 줄만 더 뜨면 이제 앞판 코를 주워갖고 앞판을 뜨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카라가 진짜 안 자라더라고요. 3.5mm로 원래 10cm를 떠야 하는데, 저는 카라가 그렇게 긴 거를 좋아하지 않아서 8cm만 떴고요. 8cm인데 여기 8cm, 여기 8cm다 보니까 총 16cm를 떠야 하는 거예요. 3.5mm로. 거기다가 저는 지금 제일 큰 사이즈 뜨고 있거든요. 이게 도안이 사이즈가 그렇게 엄청 버라이어티하지 않아갖고, 제가 기억하기로 가슴둘레 90부터 110까지였나? 90, 100, 110 이렇게 3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왜 이렇게 사이즈가, 보통 외국 도안들은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한 걸로 갔는데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서 놀라웠고, 어쨌든 저는 아우터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에 뭔가를 제가 껴입고 입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큰 사이즈를 뜨고 있는데, 너무 웃겼던 게 제가 가장 큰 사이즈 가슴둘레가 110인데 그 게이지 원래 스와치로 냈던 거는 한 120 정도 나오게 이렇게 게이지 스와치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요즘에 손땀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편물을 뜰 때 예전에는 스와치보다 편물이 더 성글게 나왔어요. 엄청 손에 힘을 안 주고 했다는 소리긴 한데, 엄청 헐렁손이라서. 근데 요즘에는 이거를 스와치 냈던 것보다 실제로 편물을 뜰 때 옷이 더 쫀쫀하게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거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제 스와치를 100% 신뢰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 정도의 사이즈로 나오겠다 하면서 느낌 정도만 보는 편인데, 그래서 아주 박시하게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옷도 안 박시하게 나올 때도 있고, 안 박시하게 나온 것도 있고, 이번에 썬데이 가디건처럼 아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아주 타이트하겠다? 이런 것도 그냥 적당히 널널하게 나오는 옷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상당히 궁금한데, 그래서 뭔가 여기서 더 뭔가를 더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다른 뜨친분께서 뜨고 계시던 거를 이번에 뜨친들 모임 가가지고 한번 입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라쿤 실로 뜨고 계셨는데, 합수를 조정을 이렇게 두껍게 하셔가지고 뜨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몸통을 다 뜨셨는데 약간 실이 후들후들 찰랑까지는 아닌데 후들후들한 느낌이다 보니까 옷이 각이 안 잡힌다? 약간 자켓보다는 가디건 느낌이다, 카라 달린 가디건. 그래서 약간 속상해 하시던데, 저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약간 두껍고 힘있는 편물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얘가 마음 먹은 대로 잘 나와줄지. 근데 얘도 약간 지금은 이렇게 뻣뻣한데 세탁을 하고 나면 약간 유들유들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원래 30cm를 떠야 하는데 아마 여기 이 마지막 단까지 뜨면은 30.5cm가 될 것 같지만 네, 여러분 다시 샬라입니다. 네, 갑자기 옷이 바뀌어갖고 조금 놀라셨나요? 사실 어제 영상을 찍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가족분들도 오시고 저도 이제 나가야 해가지고 정말 갑작스럽게 영상을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영상을 찍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하고 저녁에 돌아왔는데 그래갖고 뜨개를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어제 보여드렸던 마브스보다는 약간 더 자라가지고 진행 상황을 좀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시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여기가 등판이고 여기가 칼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앞판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압니다. 왜냐면 반대쪽을 이렇게 앞판을 뜨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등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되었고요. 여기서 코를 주워가지고 앞판까지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꽤 엄청 적게 뜬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이 뜨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옷을 이렇게 하면 카라가 이렇게 되는 이런 옷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소매, 이쪽이 소매 부분이고 여기가 카라, 앞섭 이런 느낌의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10몇 cm를 뜨고 나서 여기 앞판에서 주머니 구멍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근데 주머니를 만들려면 이제 2cm 정도를 더 떠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만큼 뜨고 잠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앞판 이만큼 뜬 건데 이렇게 많이 뜨진 못했고 이 위에 보시면 카라를 피면 모양이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여기서 코를 주어요. 등판에서 코를 주어서 이렇게 여기 코를 심코를 해놨었거든요. 여기처럼 심코를 해놨던 거에 코를 이어서 이렇게 한 줄 한 줄 한 줄 하는데 여기 약간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약간 위치를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승모근? 약간 승모근 있는 그쪽인데 이게 너무 이렇게 일자로 핏이 되면 카라 모양도 이상하고 편하지도 않으니까 여기에 살짝 경사뜨기가 들어가요. 경사뜨기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의 앞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의 모양을 보시면 약간 특이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 뒤쪽에 제가 들고 있는 데가 등판이고 여기가 앞판이고 여기가 카라고 상당히 디테일하고 신기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입는 건데 입는 거까지 약간 보여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하면서 주섬주섬 여기가 제가 지금 두꺼운 거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약간 잘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옆쪽만 좀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런 느낌. 머리카락이 얘를 좀 많이 쳤죠. 아마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느낌의 카라도 되게 귀엽죠. 이렇게 아우터 느낌으로 약간 괜찮은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상당히 톡톡하고 주름도 잘 안 가고 두꺼운 이런 느낌이고 여기 제가 박시한 사이즈로 뜨고 제일 큰 사이즈로 뜨고 있다 보니까 제 어깨는 여기에 있는데 이만큼이 떠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소매 쪼아서 하면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니까 사실 상관없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완전 파워 어깨 깡패 이런 느낌인데 근데 그래서 이게 가슴 단면이
원래 제일 큰 사이즈니까 55cm가 돼야 되는데, 제가 어제 재보니까 53c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 둘레가 106cm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실 자체가 세탁을 하고 나면은 약간 코가 한 코씩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게이지 상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55cm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러면 가슴 둘레 110은 되지 않을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 생각한 것보다 스와치로 냈을 때보다 실제로 편물이 확실히 옷이 더 쫀쫀하게 나와요. 근데 대신에 이번 편물이 상당히 코가 고르게 나왔죠. 손땀이. 그래서 마음에 드는 중이고, 여기 카라 두툼한 거, 그래서 카라가 힘이 있어요. 괜찮은 것 같고 편물 느낌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마브스 자켓에 제가 제일 큰 사이즈를 뜨고 있고, 게이지는 이게 코 게이지는 맞아요. 코 게이지는 맞는데 단 게이지가 뜨면서 세보니까 원래 비슷했는데 세 단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근데 어차피 생각해보니까 도안 자체가 뭐 몇 단을 떠라 하고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몇 센치를 떠라 이렇게 하는 거여가지고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경사뜨기를 넣는 구간에서는 몇 단을 떠라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그거는 약간 많이 뜨는 거가 막 엄청 길게 뜨는 건 아니니까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고 불편하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느낌인데 예뻐요. 벌써 예쁘죠? 저한테 약간 벌써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좋습니다. 이렇게 후들후들. 그래서 이 앞면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다행인가? 원래는 오늘 올리려고 했는데 어제 보니까 한 30분 중반대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까지는 편집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뒤쪽 부분에 한 30분만 더 편집을 하면은 오늘 올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럼 다행이다. 여기를 이제 앞에까지 떠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있어가지고 이 주머니 부분도 저도 해본 적이 없어갖고 주머니까지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안 됐고 저도 어제 너무 피곤해서 일찍 뻗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들 마브스 자켓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안은 특이한 게 고무단이 없어요. 고무뜨기가 없고 다 메리아 쓰고, 심지어 버튼밴드도 메리아 쓰고, 밑단도 메리아 쓰고, 소매 끝에도 메리아 쓰고. 그래서 메리아스라서 여러분 제가 무한 메리아스 되게 지겨워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메리아스 하면 막 계속 졸고 하는데 얘는 약간 이런저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신박하게 뜨는 방식이라서 약간 지겨울 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무한 메리아스라고 항상 지겨워하는 거는 아니다 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무한 메리아스라고 하더라도 이제 구조가 재밌고 뜨는 방식이 독특하면은 전혀 지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지루함을 느끼는 부분이 무한 메리아스 몸통 구간 할 때 거기는 전혀 아무런 베리에이션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럴 때 너무너무 지겨워하는 것 같고 이런 거는 되게 계속 얼마만큼 뜨고 다른 기법을 사용하고 얼마만큼 뜨고 다른 기법을 사용하고 이런 식이어가지고 이렇게 큰 지루함을 느끼지는 않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당장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앞판을 지금 뜨고 있는데 앞판을 이제 한 2cm, 3cm 정도 더 뜨면은 주머니 만들어야 되고 또 주머니도 제가 안 해본 기법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떠서 소매 분리 부분까지 떠가지고 옆에 앞판을 또 만드는데 옆에 앞판을 또 만들다 보면은 이제 또 진짜 옷처럼 이렇게 걸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이 신나가지고 충분히 달릴 수 있는. 그리고 다행인 게 소매 분리를 하고 나면 이 도안이 크롭한 기장인데 소매 뭐라고 해야 되지? 소매통이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총 기장이 제일 큰 사이즈 기준에 50cm인데 소매 분리까지가 이제 한 30cm 정도 되는데 이제 그러면 몸통 같은 경우에는 20cm만 더 뜨면 되잖아요. 그 밑단을 포함해서. 네,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나마 약간 복병인 거는 몸통 맨 끝단 고무단, 원래 고무뜨기를 많이 하는 그 부분에서 겹단 처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겹단 처리를 하면은 이제 꼬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느질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무섭고, 그리고 겹단을 하려면 2배를 떠야 되니까. 근데 다른 분들의 작품을 찾아보면 이게 바늘 사이즈를 줄이지 않고 가요, 원래 원작에서는. 근데 그렇게 되면 등이 약간 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늘 사이즈를 줄일까 하다가 항아리 핏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이제 코수를 줄일까? 중간에 코수를 모아뜨기를 해가지고 한 5코에서 10코 사이로 줄여주면 이제 뜨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이 도안에 제시되어 있는 방법인데 그 작가님께서도 약간 등판이 뜬다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몸통 마무리에 겹단을 하고 꼬매고 양옆을 아직 막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고무줄 같은 거를 끼우면은 그런 그 시보리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시보리 느낌을 내도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사실 아직 고민 중이에요. 시보리 느낌을 내는 것도 아이고 잔을 쳤는데 바늘이 시보리 느낌을 내는 것도 상당히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원래 하려고 하다가 지금 약간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귀찮아서고요. 근데 이제 거기 밑단을 밑에만 꼬매보고 옆에 부분을 막기 전에 한번 핏을 보고 넣는 게 더 귀여울 것 같다 싶으면 약간 넣어주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도 넣어주는 게 귀엽다고 하면은 이왕 손 많이 가는 옷을 뜨는 김에 넣어주는 게 좀 더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판 뜨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금요일 새벽인가에 캐스트온 했는데 지금이 월요일 아침이거든요. 아침이니까 그 정도의 등판 이 정도 뜨고 앞판도 뜨고 하면은 꽤 많이 뜬 것 같아요. 이게 4mm 바늘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원작이 4mm 바늘인데 여러분 그냥 스웨터 뜨시는 것처럼 약간 찰랑찰랑하거나 후들후들하거나 그런 편물이 아니고 4mm인데 4mm 바늘을 쓰는데 게이지가 17코인가? 14코인가? 하여튼 이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20코 단위가 아니라는 말씀인데 그만큼 얘를 탄탄한 게이지가 큰 이런 실로 뜨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도안 자체 이름도 사실 재킷이잖아요. 재킷이고 실제로 디자인 자체도 재킷 느낌이고 그러면은 물론 뜨시는 분의 취향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지만 원작처럼 자켓 느낌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당히 두꺼운 실로 탄탄하게 네, 이렇게 뜨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앞판을 하는데 도안을 읽는데 도안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도 약간 애매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안을 뜰 때는
약간 여러 생각을 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그냥 얼렁뚱땅 하다 보면은 옷이 나온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어제 앞판을 코 줍고 이렇게 할 때도 얼렁뚱땅 이렇게 하라는 대로 나의 주관을 넣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가 예쁘게 완성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신박한 방식이었거든요. 약간 창의력? 그래서 제가 뜻친 분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말주변은 부족하지만 공간 지각력이 상당히 출중하신 것 같은, 예전에 만약에 한국에서 공부를 하셨다면 그 도형 문제 같은 거 잘 푸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 코 남았네. 제가 이 실 뭉치를 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개가 엄청 조금 남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좀 감았어요. 다시 감아갖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색감이 진짜 예쁘죠. 근데 제가 이게 카메라 색감이 잘 안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어제 편집을 하면서 다시 보니까 뭐 얼추 나오긴 했더라고요.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카메라가 열일을 하기는 했다는,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이고, 근데 저는 이 소형 와인더에 되어 있는 이 벌집 느낌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래서 대형 와인더가 가지고 싶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께서는 뭐 대형 와인더를 쓰시는 분들은 약간 이 벌집 무늬가 너무 예뻐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약간 서로가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예쁘고, 얘가 처음 감았을 때 이번에 너무 큰 플레이트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한 90g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만큼 떴으니까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젤라또 블루베리하고 이제 클라우드하고 이 재면 이거를 막 와인딩 하면서 무게를 재봤어요. 근데 대충 대략적으로 보면은 비율이 젤라또 8에 클라우드 5? 이 정도 8대5 비율 정도로 무게가 합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2대1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해보니까 8대5 정도로 약간 달라서 이거를 아마 클라우드가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은 좀 더 떠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클라우드가 부족한 건 괜찮아요. 젤라또가 부족하면 안 되는데 클라우드가 부족한 건 탕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있고 진짜 너무 귀엽고 뭔가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여러분 제품물 이렇게 되게 탄탄해요. 이렇게 하면은 두께감이 느껴지실 것 같은데? 카라도 엄청 두께감이 있고, 그래서 이 마브스 자켓은 제가 또 이렇게 열심히 떠보기로 하고요. 얘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다음 워크 인 프로그레스를 보여드릴 건데, 보여드리기 전에 또 제가 입고 있는 가디건 기억나시나요? 아마 저의 첫 번째 영상?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뜬 지가 꽤 됐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수국 가디건이고요. 크림버튼 효진님의 수국 가디건인데 아주 예뻐갖고 잘 입고 있습니다. 근데 보풀이 많이 났어요.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보풀이 많이 나가지고 모헤어를 섞었는데도 이래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다음 워크 인 프로그레스를 소개해드리면 실이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아시겠죠? 저의 털 뿜뿜한 프라다 카디건이에요. 프라다. 네, 갑자기 블러 처리된 것 같지 않아요? 얘만 보면은 얘가 블러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라다 카디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매가 약간 달렸습니다. 네, 소매가 달렸고 이 소매는 저번에 뜨친분네 집에 가가지고 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매 줄임도 이렇게 잘 해주고 있고 얘를 몇 달에 한 번씩 했는지 기억이
6단에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6단에 한 번씩 했었고, 제가 이 소매를 다시 주우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바늘을 몇 미리를 썼는지. 그래갖고 항상 이렇게 뜨게 할 때마다 이거를 적어둬야 하는데 또 귀찮아가지고 적어둘 생각은 하지도 않고, 약간 그래서 저도 제가 약간 귀차니즘이 너무 심하다는 걸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얼렁뚱땅 하면서도 예쁘게 잘 완성이 되니까 자꾸 그냥 이 텐션을 유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옆에 주변에 보면은 제이분들 계시는데, 제이분들 진짜 막 이걸 왜 적어? 싶은 것까지 다 적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진짜 1년 묵은 문어발을 꺼내도 막 어제 뜨던 것처럼 계속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그래도 한번 일을 벌려놓으면은 거의 빠른 시일 내에 끝내버리는 타입이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만약에 문어발을 막 길게 이렇게 잡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MBTI P로 끝나시는 분들은 좀 더 메모를 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아시잖아요. 그거 귀찮아가지고 안 하는 거.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열심히 적었다고, 와 이거 진짜 꼼꼼하게 적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제이분들이 보시면 이게 뭐냐고 막 뭐라고 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 소매만 뜨면은 사실 또 얘 진짜 금방 자라긴 할 거거든요. 오늘 얘만 뜨면은 분명히 소매를 한 짝을 완성을 시킬 수 있는데, 약간 마법스에 꽂혀가지고 얘는 손도 안 대고 있다가 지금 간만에 뜨는 거예요, 진짜. 근데 여러분, 저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약간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저 약간 이렇게 뜨게 하면서 말하는 거 실력이 꽤 상당히 늘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다른 분들께서 어떻게 뜨게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지? 라고 다른 분들 영상 보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저도 약간 할 수 있어요. 물론 무늬뜨기는 못합니다. 무늬뜨기를 하면은 자꾸 말이 안 나와요. 왜냐면 이거 몇 단이었지? 이렇게 생각하느라 해가지고 무늬뜨기까지는 안 되고, 이 정도? 이런 멍석뜨기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멍석뜨기 하니까 생각난 건데, 저번 영상인가? 하여튼 다른 옛날 영상에서 어떤 분께서 저한테 댓글로 이제 더블 모스가 뭐냐고, 더블 모스 뜨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분께서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블 모스 스티치 중에 모스 스티치는 그 멍석뜨기 말하는 거고요. 멍석뜨기인데 더블 모스 스티치라고 하면 이렇게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2단씩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스 스티치 자체가 고무뜨기의 변형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겉, 안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다음 단에서는 안, 겉 이렇게 하는 건데, 더블이니까 2단씩 반복이 돼서 겉, 안 한 줄 하고, 그 다음 줄에 또 겉, 안 또 한 줄 하고, 근데 이제 3번째 단하고 4번째 단에서는 안, 겉 이렇게 가야 하는 건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느낌인데, 만약에 여러분 영문 도안 보시다가 이제 이게 어떤 기법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간단하게 더블 모스 스티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름을 그냥 유튜브에 치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치시면 사실 한국 영상보다 외국 영상들이 그런 기법을 설명해 주는 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영어로 치시면 한글 영상이 뜨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냥 사실 말을 못 알아들어도 그냥 손 동작 어차피 천천히 엄청 해주니까 그것만 봐도 무슨 말인지는 사실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영문 도안 보시다가 모르는 기법이 나온다? 그러면 검색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가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제가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답변을 드린다고 해도 유튜브 영상 같은 걸로 직접 보고 배우는 거하고 제가 그냥 말로 얼렁뚱땅 설명하는 거하고는 다르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질문을 주셨을 때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갑자기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더블 보스 스티치는 멍석뜨기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소매를 금방 뜰 수는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하도 많으니까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지금 또 어쩌다 보니까 저의 문어발이 4개가 됐어요. 마리트하고 프라닥하고 이 이름 없는 볼레로하고, 어머, 갑자기 제가 사라졌다가 이름 없는 볼레로하고 지금 이 마브스 자켓하고, 그래서 갑자기 일주일 동안 제가 캐스톤을 2개나 해버렸는데, 제가 문어발의 저의 한계치가, 문어발을 했을 때 제가 마음이 쫄리지 않는 한계치가 3개까지인데 지금 약간 4개가 돼갖고, 근데 생각보다 마음이 쫄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프라닥도 거의 끝났고, 걔 뭐지? 볼레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직 실이 없으니까 완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자이가 아니라 타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막 급하진 않고 그냥 천천히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또 보면 여러분, 제가 지금 문어발이 4개인데 마브스하고 볼레로는 반 정도 왔고 마브스는 거의 초반이긴 하지만, 이렇게 뜯다 보면은 또 저번에 4연속 F 보여드렸던 것처럼 또 F를 계속 줄줄이 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문어발을 많이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어쩔 수 없이 윕이나 새로운 캐스톤만 보여드려야 하는 영상이 생기는데, 이제 문어발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매주 F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또 그것도 되게 신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요즘 뭐 뜨시나요? 이제 제가 저번에 막 약간 새벽 감성에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되게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댓글을 바로바로 달지는 않지만 달고 있고, 읽으면서 약간 감동받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는 그래서 마브스, 프라닥하고 저의 이름 없는 볼레로를 보여드렸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마음에 드는 도안이 있으셨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마브스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프라닥은 약간 지겨운 상태고, 그래서 마브스가 진짜 귀찮고 약간 바느질이 엄청 많고 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영문 도안에 약간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또 뜨시면 되게 재밌게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귀여우니까. 저 카라도 너무 귀엽고, 하여튼 빨리 뜨고 싶어요. 빨리 그 소매 분리 밑에까지 떠가지고 빨리 팔을 끼워 넣고 싶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또 뭘 보여드릴 수가 있을까나? 다음 주까지 제가 또 뭘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번 주에도 이럴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2개를 캐스톤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음 주에 제가 뭘 뜨고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뭐 지금 계획으로는 당연히 마브스 뜨고, 그리고 마브스의 앞판을 2개 다 뜨고 나면 이제 마리트의 소매를 시작할 계획이긴 하거든요. 근데 맨날 계획만 있고, 사실 제가 그 지퍼 스웨터도 남자 거 하나 뜨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건 뜨지도 않고 지금 막 다른 거 2개 캐스트온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뜨노노한테 얘기를 했죠. 근데 나 아직 너 거 캐스트온도 안 했다 이랬더니 걔가 약간 근데 겨울은 내년에도 있으니까 막 이래가지고 그치 내년에도 있지. 그러니까 그냥 뭐 없다 생각하고 기억에서 잊고 있으라고 언젠가는 떠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약간 올해 안에는 떠주고 싶은 마음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벌써 지겨운 느낌이 들긴 해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이런저런 얘기 소소하게 들고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뜨개거리 들고 저처럼 같이 뜨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한 주도 지금 월요일인데 이번 한 주도 아주 뜨개로운 한 주 되시고요. 저는 아마 이거를 영상 끄자마자 편집을 시작해서 오늘 오후에는 올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에브리데이 샬라였습니다. 안녕.